자, O2 108쪽 펴세요. O2 108쪽. 자, 질문 몇 번? 3번, 6번 또? 없어? 자, O2 108쪽 3번 봅니다. 자, 그림은 학교 주변의 약도를 나타낸 것이다.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 몇 분 걸렸습니까? 문제에서 3분 걸렸대. 그러니까 100m 이동하는데 몇 분 걸렸다는 거예요? 3분. 학교에서 서점까지 몇 분 걸렸어요? 7분 걸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 놓고 줄 거 봐. 평균 속력. 야, 평균 속력은 이거잖아. 중간에 빨리 갔건 느리게 갔건 관심이 없습니다. 평균 속력은요, 그냥 총 걸린 시간분에 뭐 하면 된다? 총 이동한 거리 하면 된다. 맞죠? 그러니까 자, 구해보자. 총 걸린 시간이 몇 분이니? 3분하고 7분 더하면은 10분이죠. 맞아요? 이동 거리는 100m, 200m니까 몇 미터예요? 300m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문제 봐. 단위가 분으로 돼 있나 초로 돼 있나? 초로 돼 있지? 그럼 분을 뭘로 고쳐야 되겠니? 초로 고쳐야 되니까 곱하기 얼마 하면 되니? 60 하면은 초로 바뀌는 거고 분의 300m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럼 600분의 300 아이가? 얼마입니까? 0.5m/s. 답 몇 번입니까? 1번이 답이 되는 거지. 되겠니? 자, 6번 볼까요? 자, 속력이 가장 빠른 것은 그래 놓고 문제 봐봐. 이 문제는 결국 원하는 게 그거잖아. 단위가 다 다르지? 뭐로 통일할까 우리? 미터/s로 통일하자. 그러니까 미터 몇 초, 뭐야 미터 몇 초라는 건 1초에 몇 미터 이렇게 했냐고 통일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90km/h 이게 시간이지? 1시간에 90km 간다는 얘기지? 자, 킬로미터를 미터로 고치려면 공을 몇 개 붙여주면 되죠? 3개 붙여주고요. 그 다음 시간은 분으로 고치면 곱하기 60. 또 곱하기 60 하면 초로 바뀌는 거지? 얼마가 됩니까? 3600초. 요거 계산하시면 미터 몇 초가 나오죠. 두 번째, 1초에 150cm니까 150cm를 미터로 고치면 공 2개를 빼면 되니까 1.5m가 될 거고요. 그게 몇 초? 1초. 그럼 끝났네. 요 계산 얼마냐? 이거 계산해버리자. 이렇게 얼마입니까? 30이니까 얼마고? 326, 355, 25 미터 몇 초. 일단 기본적으로 1번이 더 빠르네. 그 다음 1분에 600m제. 얘들아, 그러면 600m를 1분 걸린다는 거니까 1분은 몇 초예요? 60초. 그렇죠. 계산하면 얘는 10m를 1초 동안 이동하는 거죠. 4번 갈까? 30분에 36km니까 36에다 공 3개 붙이면 뭐가 되노? 미터. 30분에 곱하기 얼마 하면 돼? 초로 바꾸려면 60을 곱하면 초로 바뀌지. 여기 얼마냐 계산하면? 1800이냐? 공 2개 띄고 얼마냐 이거? 20m/초. 그럼 지금까지 누가 제일 빠르냐? 1번이 제일 빠르지? 5번 10초에 50m. 그럼 10분에 50 하면 되잖아. 그냥 얼마야? 5m/초. 이게 5번이지? 누가 제일 빠른 거야? 1번. 이렇게 단위 환산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109쪽 질문. 109쪽 질문해 주세요. 109쪽 질문 없으십니까? 진짜 없나? 괜찮나? 110쪽 질문. 괜찮아? 자, 그러면 112쪽 갈까요? 일과 에너지. 자, 봅니다. 얘들아, 그 제목 자체가 뭐예요? 1하고 에너지제?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거야. 1하고 에너지는 이렇게 생각해. 이꼴이라고 생각해.
E라고 에너지는 뭐야? 같은 거라고 생각해도 돼. 왜냐면 자, 내가 일을 하려면 뭔가 에너지가 있어야 일을 하는 거 아이가? 우리가 그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뭐 하는 거야? 밥도 먹고 음식을 먹는 거잖아. 그러니까 음식이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건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거지. 내가 물건을 사는 대신에 돈을 쓰듯이 일을 하기 위해서 뭘 쓰는 거야? 에너지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일한 만큼 뭘 쓴 거겠어? 에너지를 쓴 거겠지. 그러니까 결국 뭐다? 일과 에너지는 뭐 하면 된다?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번 단원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일이라고 하는 건데, 물론 뭐 선생님은 수업하는 게 일이고 너희는 공부하는 게 일이지. 근데 일 안 하지 너희 잘. 맞지? 소연아 맞지? 그러니까 일이라는 건 뭔가 해야 될 걸 하는 건데, 과학에서 말하는 일은 두 가지가 딱 있어야 돼. 첫 번째, 어떤 물체에 일단 기본적으로 힘이 존재를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힘을 써야 일한 거야. 그 다음, 물체가 힘을 가했을 때 뭘 해야 돼? 이동을 해야지 내가 일을 한 거야. 내가 실컷 밀었는데 안 움직여? 그럼 난 일한 거 아니야.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과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힘이 일단 있어야 되고요. 일에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이동한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야. 그냥 이동 거리가 아니고요. 힘의 방향으로의 이동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물체를 위에다 힘을 줬는데 아래쪽으로 움직인다? 일한 거 아니지. 그렇지 않냐? 내가 일로 밀었는데 물체가 절로 간다? 일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힘이 존재해야 되고요. 힘의 방향으로 이동 거리가 있어야만 과학에서는 일을 했다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일의 양은, 자, 일의 양이라는 건 일을 앞으로 한글로 적기 힘드니까 기호로 월크에 W를 따온 겁니다. 야, 내가 힘을 많이 주면은 일 많이 한 거지. 힘을 똑같이 주더라도 2m 밀고 가는 것보다는 10m 밀고 간 게 일 많이 한 거 맞지? 그럼 결국 힘의 크기가 클수록 일 많이 한 거고, 이동 거리가 많을수록 일 많이 한 거지. 그래서요, 일의 양은요, 어떻게 구한다? 힘에다가 뭘 곱한 거다? 이동한 거리를 곱한 것과 같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지. 일의 양은 W니까 W는 힘을 포스니까 F라고 쓰고요. 이동한 거리 Shift니까 S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까? 일의 양은 뭐 곱하기 뭐다? 힘 곱하기 이동한 거리다. 중요한 건 또 뭐냐면 이 S가요, 그냥 S가 아니죠. 어디로? 이거 아까도 얘기했잖아. 힘의 방향으로의 이동한 거리가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그러면 단위를 한번 볼까요? 기본적으로 1의 단위는요. J라고 쓰고 읽을 때는 줄이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줄 또는 뭐 킬로줄도 괜찮죠. 킬로줄도 1의 단위입니다. 줄이 1의 단위니까 당연히 킬로줄도 1의 단위겠죠. 계속 봐. 힘의 단위는 뭐냐 얘들아? 힘의 단위 뉴턴이죠. 뉴턴. 이동 거리의 단위는 주로 미터를 쓰거든요. 1m, 2m. 그러니까 뭐도 1의 단위다? 힘의 단위에다가 이동한 거리의 단위인 미터를 곱한 것도 뭐가 될 수 있다? 1의 단위가 될 수 있다. 여기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일을 두 가지로 한번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하면요. 중력에 대한 일과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일이 많을 텐데 처음 나오는 게 중력과 일의 양입니다. 자, 봅니다. 중력이 어디를 향하는 힘이 중력이에요? 지구 중심으로 향하는 힘이지. 그러니까 봐. 지구가 있으면 지구 중심이 여기 있으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어디로 우리가 느끼기에는 지면으로 힘이 가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중력이죠. 그럼 봐요. 중력에 대한 일이라는 건 이런 거야. 테이블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물체가 올려져 있어. 물체를 들기 위해서 내가 뭘 줘야 되나? 힘을 줘야 되겠지? 그러면 봐봐.
내가 이 물체를 들기 위해서 위쪽으로 힘을 줬어. 내가 왜 힘을 줘야 되지? 이 물체는 뭐가 작용하고 있노? 아래쪽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힘을 주는 거 아이가? 그럼 내가 뭐만큼 힘을 줘야 되겠니? 중력이 작용하는 만큼 힘을 줘야 물체를 들어 올리는 거 맞지? 그러니까 물체를 들어 올리는 일을 뭐에 대한 일이라고 하는 거야? 중력에 대해서 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중력에 맞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이해합니까? 그러면 생각해봐. 중력에 대한 한 일에서 중요한 이 F는 뭐하고 똑같아야 된다고 했니 내가? 중력하고 똑같아야 된다고 했지? 근데 이 중력을 구하는 방법이 중력이 무게잖아. 무게를 구하는 방법 이거야. 9.8에다가 뭘 곱한 거? 질량을 곱한 거. 알아두세요. 모든 물체의 무게는 결국 중력에 대한 힘이지. 어떻게 구한다고요? 9.8 우리 그거잖아. 자유낙하 할 때 중력 가속도 상수값 아이가 그죠? 9.8에다가 질량을 곱한 게 무게다. 그러면 2kg짜리 물체를 들 때는 2 곱하기 9.8만큼 힘을 주면 되는 거야. 10kg짜리 물체를 들 때는 10 곱하기 9.8만큼 힘을 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다? 중력에 대한 일이다. 그러면 중력에 대한 일은 어떻게 구한다? 물체의 무게에다가 뭘 곱하면 된다? 들어 올린 높이를 곱하면 된다. 이게 뭐니까? 이동한 거리니까. 그리고 이 물체의 무게를 어떻게 구한다고요? 9.8 곱하기 그 물체에 뭘 곱하면 된다? 질량을 곱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봐. 야야야. 여기 사과가 있어. 응? 침 한 벌래? 사과가 떨어졌지. 왜 떨어졌냐? 중력이 있으니까 떨어진 거지. 한마디로 지구 중심에서 잡아당기니까 떨어진 거지. 그럼 누가 일한 거야 이거는? 중력이 일을 한 거야. 달라. 이거는 물체를 들어 올리는 건 중력에 맞서는 일을 한 거고 내가. 물체가 떨어지는 건 누가 한 일이야? 중력이 한 일이야. 야, 물체를 들어 올리는 건 물체의 무게만큼 들어 올리지. 물체가 떨어질 때는 지구 중심에서 뭐만큼? 무게만큼 잡아당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은 중력에 대해 한 일이나 중력이 한 일이나 힘의 크기는 뭐하고 똑같은 거야? 중력이 결국 그 물체, 사가면 사가, 물체면 물체에 뭘 의미하는 거야? 무게를 의미하는 거야. 그리고 무게에다가 들어 올렸다면 이동한 거리가 들어 올린 높이가 될 거고, 떨어졌다면 떨어진 높이가 뭐가 되겠습니까? 이동한 거리가 되겠죠. 결국은 뭐다? 한 일의 양은 전부 뭘로 구한다? 힘 곱하기 이동한 거리로 구한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내용이 112쪽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해했습니까? 야, 근데 이 한 일이 0인 경우도 있는가 봐. 자, 봐. 야, 쌤이 아까 일의 양을 구하는 공식이 뭐였냐? W 이꼴 말해봐. 뭐였어? 일의 양은 힘 곱하기 이동한 거리라고 했지? 근데 봐. 이동한 거리는 어디로 이동한 거리지? 힘의 방향으로의 이동한 거리지. 그럼 자, 너희들 모든 수에다 0을 곱하면 0이 나온다는 거 정도는 알고 있잖아. 그러면 한 일이 0인 경우는 두 가지야. F가 0이거나 이동한 거리가 0이거나. 야, 여기 지금 얼음이지? 얼음은 보통 일반적으로 뭐가 없다고 생각해? 마찰이 없다고 생각하지. 그럼 내가 힘을 가해야 움직이나 힘을 안 가해도 움직이나? 안 가해도 움직이지. 그러니까 마찰이 없는 곳에서 등속 운동을 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았다 이 말인 거야. 그러니까 스케이트 타는 건 일이 아니라는 거지. 이해하겠냐? 그 다음 얘가 지금 벽을 밀고 있어. 쌤이 지금 칠판 밀고 있어. 칠판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입니다. 내가 제대로 밀면. 내가 약하게 밀기 때문에 안 움직이는 거지. 밀어봐. 자, 근데 얘가 벽을 밀고 있어. 벽을 밀면 벽이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야, 힘은 열심히 쓰고 있어. 얘 많이 쓰고 있어. S가 있어 없어? 그게 일이역인 거야. 쓸데없이 다른 거야 얘는 그냥 지금. 이해했냐? 그 다음 봐. 자, 얘가 물체를 들고 앞으로 걸어가고 있지?
물체를 들었다는 건 무게만큼 힘을 준 거지. 앞으로 갔다는 건 이동했지. 근데 일의 양이 0이야. 왜 그럴까? 자, 봐. 가방을 들었다는 건 어디로 힘을 준 거야? 근데 이동 거리는 어디야? 일로 갔지. 이게 수직이지. 그래서 책에 뭐라고 돼 있어?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직일 때는 1이 0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건 사실은 힘은 일로 줬어. 이동을 일로 했어. 그래도 1의 양은 0이야. 왠지 알아? 내가 힘을 위로 줬지. 그러면 어쨌든 조금이라도 힘을 준 윗방향으로 뭐 해야 돼? 물체가 움직여야지 일을 한 거잖아. 예를 들어서 힘을 일로 줬어. 물체가 이렇게 움직였어. 그럼 어쨌든 조금이라도 올라갔나 안 올라갔나? 올라갔지? 그럼 일 한 거야. 이해해? 근데 힘과 이동 방향의 수직이라는 건 실컷 위로 힘을 줘놓고 가기는 앞으로 갔잖아. 그럼 힘의 방향으로 이동 거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일의 양이 얼마라는 겁니까? 0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다? 가방을 들고 수평 방향과 물체를 들고 앞으로 걸어가는 건 일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일의 양이 0인 경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문제 풀기 전에 여기 빠져 있는데 그 책에 무슨 얘기 나오냐면요. 그 에너지 이야기 나오는 거 맞나 얘들아? 자, 봐봐. 쌤이 아까 일하고 에너지는 서로 어떤 거라고 생각하라고 했지? 같은 거라고 생각하라고 했지. 왜 같은 거라고 생각하냐면 일과 에너지는 서로 자유롭게 뭐 된다? 전환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했잖아. 에너지를 뭘로 생각하면 되냐면요. 결국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뭐다? 능력이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다. 일을 많이 할 수 있구나. 근데 이런 거야. 내가 50만큼 에너지가 있어. 근데 10만큼 일을 했어. 산술적으로 에너지 얼마 남아야 돼? 그래, 40 남아야 돼. 쉽잖아. 내가 에너지를 50 가지고 있어. 60만큼 일할 수 있어 없어? 불가능한 거야. 왜? 내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50밖에 안 되니까. 결국 뭐다? 내가 일을 하면 에너지는 뭐 해야 되는 거야? 줄어야 되는 거야. 반대로 누군가가 나한테 일을 해주면 에너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늘어야 되겠지.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책에 있는 그림이 그거잖아. 지금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돌을 뭐 했노? 저 높은 데까지 가져 올라갔지? 그럼 봐. 자, 돌이 여기 있었어. 아직 아무한테 일을 안 했어. 얘 에너지 얼마야? 에너지가 0이야. 근데 얘를 사람들이 막 힘을 줘가지고 끌어올렸어. 그럼 얘는 에너지는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지. 왜? 사람이 누구한테? 돌멩이한테 뭘 해줬으니까? 일을 해줬으니까. 이해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럼 자, 여기 말뚝이 있거든? 시만 봐. 돌이 꿍 떨어지면서 이 말뚝을 박았어. 말뚝 박는 일을 했지. 그러면서 다시 이 돌의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0이 되게 되겠지. 중요한 건 뭐다? 일과 에너지는 서로 뭐 한다는 거? 전환된다는 거. 일이 에너지로 바뀌면 일은 뭐 해야 되고? 줄어야 되고. 에너지가 일로 바뀌면 일은 다시 뭐 해야 된다? 늘어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되겠습니까?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113초. 자, 1번 한번 봅시다. 과학에서 일을 한 경우는 O하고 아닌 경우 X라 이 말이지. 1시간 동안 음악을 들으면서 책을 읽었다. 뭐 열심히 했다. 그죠? 하지만 힘도 없고 이동한 거리도 없죠. 자, 화분을 선반 위에 올려놓았다. 이게 뭐 한 겁니까?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한 거죠. 그죠? 교실 바닥에 놓인 책상을 교실 뒤까지 밀고 갔다. 야들아, 교실 바닥은 마찰이 있니 없니? 그러니까 힘을 안 주면 책상이 움직이겠나 안 움직이겠나? 안 움직이겠지. 그러니까 힘을 줬고 밀고 갔다는 얘기잖아. 일을 한 거네. 됐죠? 2번. 자, 일의 양을 묻고 있지. 일단 이 물체를 봐봐. 너희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밀고 간 거 맞지? 그러면
무게가 중요한 거야? 오른쪽으로 미는데 들어간 힘이 중요한 거야? 힘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무게는 어차피 나중에 중력에 대한 일을 할 때는 중요하지만 이건 밀고 간 일이잖아. 이거 사실 뭐에 대한 일이냐면 이거는 바로 마찰에 대한 일입니다. 이거는 마찰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무게는 필요 없습니다. 그럼 내가 오른쪽으로 힘을 얼마 줬죠? 20N 줬죠. 그리고 몇 미터 이동했죠? 3m 이동했죠. 그럼 한 일의 양은 얼마가 됩니까? 60줄. 이게 답이죠. (3번) 철수는 무게가 100N인 물체를 든 채, 그러면 일단 힘은 얼마입니까? 무게만큼 100N이고요. 힘의 방향은 중력의 반대 방향. 맞지? 근데 야야야, 얘가 이동한 건 일로 이동했지? 그럼 힘과 이동 거리 방향이 수직이지? 즉 힘의 방향으로 이동 거리가 없지? 그러니까 일의 양, 그러니까 W입니까? W는 얼마가 돼야 됩니까? 0이 돼야 됩니다. 이 경우는 답 0. (4번) 볼게요. 수평면 위에 있는 물체를 일정한 속력으로 20cm만큼 들어 올렸더니 용수철 저울의 눈금이 19.6N이다. 이 물체의 무게가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19.6N이다 이 얘기죠. 용수철 저울의 눈금은 물체의 뭐와 같다? 무게와 같다. 얘들아, 무게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지? 아까 선생님이 뭐 곱하기 뭐라고 했죠? 중력, 가속도, 상수 곱하기 뭐라고 했니? 질량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이 문제에 의하면 무게가 얼마예요? 19.6N. 그것은 9.8 곱하기 질량 M을 계산한 거죠. 그럼 질량이 얼마라는 겁니까? 2kg이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물체의 질량 얼마다? 2kg이다. 이렇게. 물체를 들어 올리는데 한 일의 양은 19.6 곱하기 이동한 거리지? 근데 이건 센치고요. 미터지? 뒤로 두 칸 가야 되니까 얼마입니까? 0.2m. 참고로 이건 알고 있지? 100cm가 몇 미터야? 1m다. 그럼 한 일의 양은 얼마입니까? 얼마냐? 3.92가 되겠네. 그지? 3.92. 3.92. 5번 볼까요? 일과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하고요. 옳지 않은 건 X 해라. 야, 아까 내가 에너지하고 이름 같은 거라고 했어? 다른 거라고 했어? 같은 거라고 했지? 그럼 당연히 어때야 돼? 같아야지. 같은 거니까 뭐가 돼? 전환 가능하지. 물체가 일을 했어. 물체가 일을 하면 밑에 적어. 에너지를 뭐 했다는 거야? 소비했다는 거야. 에너지를 뭐 했다는 거지? 사용을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가진 에너지는 뭐 해야 됩니까? 감소해야지 에너지를 썼는데 왜 증가하니? 됐니?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봅시다. 114쪽이죠. 뭐 중력도 나오고 뭐 운동 에너지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보세요. 여기가 지면이야, 기준면이야. 이해부터 하자. 여기 이제 물체가 놓여져 있어. 자, 아무도 이 물체의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에너지가 얼마예요? 0이에요. 잘 봐. 내가 물체를 이렇게 위에다가 들어 올렸어. 들어 올렸다는 건 뭐에 대해서 일을 한 거야, 내가? 중력에 대한 일을 한 거 맞아? 그러면 물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 물체 입장에서는 누가 나한테 뭘 해준 거야? 일을 해준 거지. 그럼 물체의 에너지는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증가하겠지? 그럼 이 물체는 에너지가 0입니까? 0 아닙니까? 0 아니겠지? 근데 생각해봐. 이 물체의 에너지는 내가 이 물체에 얼마만큼의 일을 해줬는지를 계산해보면 되는 거 아이가? 자, 내가 봐. 물체가 이렇게 있어.
자, 물체를 들어 올리는데 내가 10줄의 일을 했어. 그럼 이 물체는 에너지 얼마 가지는 거야? 10만큼 가지는 거야. 이해해? 자, 봐. 내가 이 물체를 한 100줄 정도 일을 해서 들어 올렸어. 이렇게. 그럼 이 물체 에너지 얼마가 되는 거지? 100줄이 되는 거야. 결국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 물체의 에너지는 뭐하고 똑같은 거야? 중력에 대해서 한 일의 양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하냐? 아까 중력에 대한 일의 양이 뭐였지? 무게 곱하기 높이였지. 무게는 어떻게 구해? 9.8 곱하기 질량이지. 그러니까 중력에 대해 한 일의 양이 결국 9.8 질량 곱하기 높이가 되는 거야. 그것이 바로 이 물체가 가지는 뭐가 되는 거다? 에너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잘 봐. 그런데 이 물체가 에너지를 가지는 이유는 딱 하나지. 높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에너지를 뭐라고 불러주는 거야? 위치 에너지라고 불러주는 거야. 알겠니? 그럼 결론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뭐하고 똑같으냐면 중력에 대해 아까 배웠잖아. 한 일의 양하고 똑같은 거야. 공식이 새로운 공식이 아니야. 어때? 공식 보면 똑같잖아. 뭐하고 똑같아? 아까 중력에 대해 한 일의 양을 구하는 공식하고 똑같잖아.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하는 겁니다. 야, 그럼 봐봐. 9.8은 변하는 값이야? 변하지 않는 값이야? 변하지 않는 값이지. 그럼 봐봐. M 값이 커지면 위치 에너지 커지냐 작아지냐? 질량이 커지면 야 10kg가 떨어질 때 일을 많이 하겠어? 100kg가 떨어질 때 일을 많이 하겠어? 100kg. 그러니까 질량이 크면 뭐도 커지는 거야? 위치 에너지도 커지는 거야. 맞지? 또 높이가 h잖아. 야 저 높은 데서 떨어질 때 일 많이 하겠나? 낮은 데서 떨어질 때 일 많이 하겠나? 높은데. 그러니까 h는 뭐 하는 거야? 비례. 그래서 그래 봐봐. 높이하고 위치 에너지 비례, 질량도 위치 에너지랑 비례. 끝. 이게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입니다. 별거 없죠? 결국 뭐다? 내가 중력에 대한 일의 양이 고스란히 뭐가 된다? 위치 에너지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별표 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전환 별표 쳐. 이게 중요해. 쌤이 아까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 자, 내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뭘 할 수 있다고 했어? 일을 할 수 있다고 했지? 지금 한번 보세요. 자, 추가 지금 여기 있지? 여기서 떨어진다고 생각해봐. 떨어지면 한번 물어보자. 떨어질 때 추의 위치 에너지는 커지니 작아지니? 떨어지니까 작아지는 거 맞지? 그러면 추의 위치 에너지는 일단 감소합니다. 그럼 도대체 그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어디로 갈까? 당연히 일을 하겠지. 이 그림 봐봐. 자, 추가 떨어져. 쾅 부딪혔어.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원통형 나무가 어떻게 되겠어? 밑으로 내려가겠지. 그럼 봐. 이 집게가 원통형 나무를 붙잡고 있지. 그럼 집게하고 나무하고 사이에 뭐가 존재하니? 나무 사이에 분명히 마찰력이 존재해 안 해? 하지. 그러면 이 추가 이 나무를 밀어내려면 뭐만큼 힘을 줘야 돼? 집게와 나무 사이에 마찰력만큼 힘을 줘야 되잖아. 그리고 일을 한다는 건 이동을 시키는 거지. 그럼 추가 꽝 때리면 나무가 밑으로 밀려갈 거 아니야? 그럼 이동 거리는 뭐가 되는 거지? 밀려간 나무의 거리가 되겠지, 그지? 밀려간 나무의 거리. 그러면 봐봐, 얘들아. 아, 추의 위치 에너지 감소한다고 했는데 그 감소한 추의 위치 에너지가 결국 뭘 한 거다? 집게를 밀어내는데, 나무 토막을 밀어내는데 뭘 한 거야? 일을 한 거지. 야, 봐봐. 내가 에너지 50이 있었어. 얘한테 일을 했어. 그럼 내 에너지 감소할 거 아니야. 그거랑 감소한 양이랑 해준 일의 양이 어때야 되는 거야?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봐봐.
집게와 나무 사이의 마찰력 곱하기 밀려난 거리가 추한테 해준 일의 양이잖아. 그럼 만약에 추가 떨어져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해서 0이 되었다면 결국 뭡니까? 나무 토막에 해준 일의 양이 뭐하고 똑같다? 추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하고 뭐 해야 되는 거야? 같아야 되는 거야. 이해하겠냐? 그럼 얘들아 이런 실험 할 수 있지. 자, 추를 2m에서 떨어뜨려. 그 다음 4m에서 떨어뜨려. 그 다음 10m에서 떨어뜨려.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되노? 커지지. 그럼 해준 일의 양도 어때야 돼? 커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집게하고 나무 사이 마찰력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그럼 뭐가 계속 늘어나겠어? 밀려난 거리가 늘어나겠지. 그럼 결국 밀려난 거리를 보면 뭘 알 수 있는 거야? 이 추가 위치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적게 가지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이해하겠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야? 요 추가 에너지 많이 가지고 있는지 적게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잖아? 그럼 뭐 해보는 거야? 일 시켜보는 거야. 일 많이 하면 에너지 많이 가지고 있었네. 일을 조금 하면 에너지를 조금 가지고 있었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되겠냐? 그 다음 운동 에너지 봅시다. 얘들아 위치 에너지는 위치 때문에 생긴 에너지잖아. 그럼 운동 에너지는 뭐겠니? 운동하니까 생긴 에너지 아니야? 운동한다는 건 속력이 존재한다는 거지. 그래서 운동 에너지라는 건 말 그대로 운동하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겠지. 근데 재밌는 건 자, 얘들아 이런 거야. 너희들 똑같은 속도로 와도 무거운 사람이 부딪히면 가벼운 사람 부딪히는 것보다 충격이 더 크지. 내가 더 많이 뒤로 밀려나겠지. 무슨 의미야? 일단 기본적으로 질량이 클수록 운동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야. 오토바이에 부딪히는 것보다는 차에 부딪히는 게 더 충격이 크듯이. 야, 운동하니까 에너지 생기는 거니까 속력은 빨라야 되겠어? 느려야 되겠어? 빨라야 운동 에너지가 크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속력도 크면 클수록 빠르면 빠를수록 운동 에너지는 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이 2분의 1 곱하기 질량 m 곱하기 V가 아닙니다. V의 제곱입니다. 이거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봐봐. 얘들아 질량이 2배 되면 운동 에너지 몇 배 됩니까? 2배 되겠지? 질량이 4배 되면 운동 에너지 4배 되겠지? 근데 속도가 2배 되면 운동 에너지는 2의 제곱배, 4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속도가 10배 되잖아? 10제곱이 얼마인데? 100이지. 그럼 운동 에너지 몇 배 돼야 되는 거야? 100배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억합시다. 질량에는 비례하고 속도에는 제곱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X축이 질량이고 Y축이 운동 에너지일 때는 1차 함수 그래프가 나오지만 너희들 제곱이면 2차 함수지. 봐봐. 속력의 제곱에는 이렇게 될 거고. 그럼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돼 보여야 돼요. 만약에 이게 속력의 제곱이 아니고 그냥 속력이고 이게 운동 에너지야. 그럼 어떻게 돼야 돼? 2차 함수 이런 모양이 돼야 되겠지. 되겠지? X축이 속력의 제곱이라면 1차 함수지만 속력이라면 2차 함수가 나와야 되는 거야. 시험에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알겠지? 그게 운동 에너지 내용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운동 에너지도 봐봐. 운동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지 적게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일을 시켜보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수레가 와서 이 물체를 쭉 밀고 가서 정지했어. 정지했다는 건 운동 에너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얘는 마찬가지야. 나무 토막을 밀고 가면서 운동 에너지가 제로가 됐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뭐 했어? 감소했어. 이 감소한 운동 에너지가 뭐 해준 거야? 나무 토막한테 일을 해준 거야. 오케이? 그러면 최초의 수레가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 2분의 1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은 나무 토막에 해준 일의 양과 같지? 아까 쌤이 잠깐 얘기했지? 나무 토막을 밀기 위해서는 뭐만큼 힘을 줘야 돼? 나무 토막과 지면 사이에 마찰력만큼 힘을 줘야 되지? 그러면 나무 토막에 해준 일의 양은 마찰력에다가 나무 토막이 이동한 뭐가 되면 되노? 거리가 되면 돼. 자, 봐. 야,
운동 에너지가 커지면 마찰력이 커지나? 그렇지는 않지? 얘는 일정하지? 결국 뭐야? 운동 에너지가 2배 커지면 나무 토막이 이동한 거리가 2배 되는 거야. 운동 에너지 4배가 되잖아? 그러면 나무 토막 이동한 거리 몇 배가 되는 거야? 4배가 되는 거지. 만약에 얘들아 질량 2배 되잖아? 운동 에너지 몇 배야? 2배지. 그럼 얘도 2배 되는 거야. 근데 속도가 2배 되잖아? 그럼 운동이 몇 배야? 4배지. 그럼 이동 거리 몇 배가 돼야 되는 거야? 4배. 이런 것만 조심하면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115쪽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115쪽. 자, 6번 같이 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질량이 4kg의 물체가 3m 높이에 있대. 약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야. 원래 물체가 여기 기준면에 있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원래 얘는 에너지가 얼마야? 기준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0이지? 근데 내가 일을 해서 이 물체를 끌어올린 거 맞나? 그럼 뭐에 대해서 일을 한 거니? 중력. 9.8 곱하기 4. 이게 뭐예요? 무게제. 거기다가 뭘 곱한 거야? 높이. 맞나요? 그럼 요거 9.8 곱하기 4 곱하기 4만 얼마입니까? 117.6이지. 그럼 내가 이만큼 일을 했지. 결국 그게 이 물체의 뭐가 되는 겁니까? 위치 에너지가 되는 거야. 9.8 mH. 물론 뭐 공식으로 풀면 되는데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겠지. 그지? 그럼 답은 4번. 됐나요? 제용화 되나? 7번 볼게요. 자, 물체를 높이 h인 곳에서 떨어뜨려가 말뚝을 박는데 그럼 이거야. 물체가 뭘 가지고 있었는데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위치 에너지를 이용해서 말뚝 박는 뭘 하는 거야? 일을 해주는 거야. 위치 에너지가 말뚝 박는 일을 해주는 거야. 맞지? 자, 근데 문제 1번. 물체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말뚝 박는 일로 전환되었다. 괜히 적었네. 얘 있는데. 그지? 맞는 말이지. 정확한 얘기지. 말뚝을 박힌 깊이는 물체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에 비례한다. 얘들아 봐라. 그러면 결국 위치 에너지 값이 이걸로 바뀌니까 같은 거잖아. 이거 두 개가. 맞아요? 말뚝 박는 일은 어떻게 구하면 되지? 말뚝과 지면과의 마찰력을 뚫고 말뚝이 들어가는 거잖아. 쉽게. 그러면 지면과 말뚝의 마찰력 곱하기 말뚝이 박힌 깊이 맞습니까? 이거는 변하는 값 아니지? 위치 에너지가 커지면 이것도 깊어지는 거겠지? 두 개 무슨 관계? 비례 관계. 오케이. 맞는 말. 물체를 높이가 2분의 1 h인 곳. 얘들아,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이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h가 위치 에너지 맞니? 그러면 위치 에너지하고 높이가 비례하니까 높이가 2분의 1이라는 건 위치 에너지도 2분의 1이지. 그럼 모두 2분의 1 돼야 되는 거야? 얘가 2분의 1 돼야 되는 거지. 결론, 이 녀석도 2분의 1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박힌 깊이는 4분의 1이 아니고 고치세요. 2분의 1 돼야 되죠. 됩니까? 8번 갈까요? 자, 질량이 10kg의 물체 5m/s 운동 에너지. 우리 뭐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 알고 있잖아요.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은 뭐 외워야 되겠죠?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 그럼 뭐 끝난 거 아니야? 2분의 1 곱하기 얼마냐? 10 곱하기 5의 제곱. 얼마입니까? 125입니까? 125죠. 됐습니까? 자, 9번 볼게요. 정지에 있는 물체에 10N의 힘을 작용하여 2m만큼 이동시켰다. 야, 그럼 내가 이 물체에 뭘 해준 거니? 일을 해준 거 맞지? 그럼 이 물체에다가 내가 해준 일의 양은 물체에다가 해준 일의 양은 힘이 얼마니? 10N. 얼마 밀고 갔어요? 2m. 그럼 한 일량이 얼마야? 20줄. 내가 물체에 일을 했으니 물체 에너지는 어떻게 돼야 돼? 증가해야 되지. 뭐만큼? 해준 일의 양만큼.
그럼 이 물체는 지금 위로 들어 올렸다면 위치 에너지가 됐을 것이고, 밀어줬으니까 속력이 생겼을 거 아니야. 물체를 확 밀면 속도가 생길 거 아니야. 그럼 결국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뭐야?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가 얼마냐 물었으니까 답 뭐야? 20줄. 내가 1 해준 만큼 에너지 생기니까. 답이 20줄. 이거야. 들어 올리는 일을 하면 위치 에너지가 생기는 거고, 확 미는 일을 하면 운동 에너지가 생기는 거지. 10번. 수평면 일을 운동하는 질량이 2kg이는 수레가 있었대. 수레가 2kg이래요. 그리고 충돌하여 나무 토막에 얼마 일을 하고 정지했다? 400줄의 일을 하고 정지했지. 자, 봐. 원래의 운동 에너지 알아 몰라? 몰라. 근데 하여튼 운동 에너지 원래 충돌 전 운동 에너지를 X라 할게요. 충돌 후 운동 에너지는 서면 얼마고? 충돌 후 운동 에너지. 그 책하고 이거가 똑같은 건데 이거 보면 되지. 굳이 뭐 고개를 숙이노. 책에 뭐 써놨나? 서윤아,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이 뭐지?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속도의 제곱이지. 문제 다시 읽어봐. 일을 하고 뭐 했다고 했어? 정지했다고 했지? 그럼 운동 에너지 얼마가 된 거야? 0이 된 거지. 화낸 거 아니다. 원래 운동 에너지 얼마야? X였지? 0이 됐지? 얼마 감소한 거야? X만큼 감소한 거잖아. 그만큼 뭐 해준 겁니까? 나무 토막에 2를 해준 거야. 그러니까 이거야. 아, 그러면 수레의 감소한 운동 에너지는 왜 감소했는데? 아이씨, 물체에 2를 했으니까 감소했잖아. 물체에 얼마 일을 했죠? 400줄의 일을 했죠. 근데 처음 운동 에너지 X였는데 나중 운동 에너지 0이니까 얼마 감소한 거야? 이 감소한 게 X라는 거야. 결국 충돌 전 수레가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 몇 줄이라는 겁니까?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어렴풋이 푸는 게 아니고요. 성현아, 되나? 나무 토막 거리가 2m일 때 나무 토막을 미는 힘의 크기는 얼마냐 물었죠? 야야야, 지금 나무 토막이 얼마 일을 했죠? 400줄 일을 한 거 맞지? 나무 토막에 한 일의 양은 어떻게 구하지? 미는 힘, 그러니까 이게 F제? 에다가 이동한 거리 2m를 곱한 것이 얼마란 얘기입니까? 400줄이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2m 이동했다면 힘의 크기는 얼마겠습니까? 200N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니? 자, 116쪽 가봐. 116쪽에 실험을 했지, 얘들아. 그림 봐봐라. 쇠고수를 떨어뜨리는 실험을 한 거 맞아? 응? 자, 보세요. 실험 원리를 이해시켜 줄게. 자, 쇠고술이 있어요. 얘가 이제 뭐 하는 거야? 자유낙하를 하는 거야. 우리 자유낙하 배웠잖아. 자유낙하 하면 중력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지. 1초에 얼마씩 빨라지지? 9로 시작하는 숫자 있잖아. 아까도 봤잖아. 9.8씩 빨라지잖아. 그게 중력 가속도 상수잖아. 너 동영상 안 봤으니까 모르잖아. 모르지? 오늘 집에 가서 볼 거지? 이런 거 안 본디. 자, 9.8씩 빨라지는 거 맞지? 그러면 자, 봐라. 야, 이 물체가 떨어지면, 낙하를 하면, 한번 물어보자. 위치 에너지는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이 9.8mh지. 낙하를 한다는 건 높이 h가 감소하는 거잖아. 그럼 쇠고술의 위치 에너지는 커지냐 작아지냐? 낙하할수록 쇠고술의 위치 에너지는 뭐 한다고요? 감소합니다. 오케이? 자, 자유낙하 하기 전에 이 분필의 속도가 얼마야? 0이지. 운동 에너지 있어 없어? 없지. 떨어지면 속도가 빨라지지. 뭐가 생겨? 운동 에너지 생기잖아. 그러면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는데 뭐는 증가하니?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는 거 맞냐? 뭔가 보이냐? 얘가 감소하는데 얘가 증가하는 이유가 뭘까?
에너지는 에너지인데 이 위치 에너지가 뭘로 바뀌는 겁니까?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이해하겠냐? 그럼 얘들아, 위치 에너지가 50 감소했어. 운동 에너지 얼마 증가해야 되는 거야? 50 증가해야 되는 거야. 위치 에너지가 100만큼 감소했으면 운동 에너지는 100만큼 증가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결국 쇠구슬이 O에서 A점까지 떨어지는 동안 중력이 구슬의 한 일을 왜 구하는 거지? 감소한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거지. 봐봐. 쇠구슬이 왜 떨어지노? 중력이 잡아당기니까. 그러면 중력이 쇠구슬의 일을 한 거지. 그러면 쇠구슬에 뭐가 감소해? 위치 에너지 감소할 거란 말이야. 그만큼 뭐가 증가하는 거다?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다. 그거 보여주는 거야. 실제로 봐봐. 보면은 A점에서 쇠구슬의 운동 에너지가 약 얼마입니까? 0.54지. 중력이 물체에 해준 일의 양, 한마디로 이게 뭐라고?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얼마야? 약 0.54지. 어때? 같다. 이 얘기잖아. 무슨 실험인지 알겠습니까? 문제 풀어보세요. 확인 문제 1번. 탐구 1번. 낙하하는 동안 낙하라는 건 떨어진다는 얘기지. H가 감소하는 거지. 중력이 쇠구슬에 한 일이 결국은 감소한 위치 에너지라고. 중력이 쇠구슬에 일을 해버리니까 위치 에너지가 뭐 때문에 생기는 거야? 중력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거야. 뭐하고 똑같냐면 감소한 위치 에너지하고 똑같아요. 그러니 그것이 뭘로 전환된 겁니까?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거 맞잖아요. 그래서 내가 감소한 위치 에너지랑 증가한 운동 에너지 같다고 했잖아요. 중력이 쇠구슬에 한 일의 양은 쇠구슬이 낙하한 거리에 비례한다. 얘들아, 중력이 쇠구슬에 한 일의 양이 뭐라고 했노? 여기 위에 있네. 감소한 위치 에너지라고 했지.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이 뭐야? 9.8 곱하기 mh지. 얘들아, 낙하를 하면 이 h가 감소하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 감소하는 거 아니냐? 비례하는 거 맞냐? 그러면 2번도 맞는 말. 이렇게. 3번. 실험에서 질량이 2배인 쇠구슬을 사용하면 쇠구슬의 운동 에너지는 2배가 된다. 얘들아,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이 이거 아니야? 2분의 1 mv 제곱이지. 지금 뭐가 2배 된다는 얘기 하고 있는 거야? 질량이 2배 된다는 얘기 하고 있지? 그러면 운동 에너지 2배 돼야지. 질량에 비례하니까. 실험에서 O점에서 A점까지 거리가 2배가 되면 얘들아, O점에서 A점까지 거리 줄 거. 이게 뭐냐면 낙하 거리. 이게 중요한 거잖아. 쇠구슬이 낙하한 거리잖아. 낙하 거리. 야, 위에서 아까 뭐라고 했어?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낙하 거리에 비례한다고 했지? 그러면 O에서 A까지 거리가 2배가 된다는 건 중요해. 그냥 답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2배가 된다는 얘기야.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몇 배가 된다는 얘기지? 2배야. 그러면 동훈아, 증가한 운동 에너지 몇 배가 돼야 되노? 그렇지. 증가한 운동 에너지 몇 배가 돼야 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2배가 돼야 돼. 야야야, 질량하고 운동 에너지는 비례지. 그럼 운동 에너지 2배 되려면 질량 몇 배 돼야 돼? 2배. 근데 운동 에너지랑 속도는 무슨 관계야? 제곱에 비례하지. 속도가 2배 되면 운동 에너지 몇 배 돼야 돼? 4배가 돼야 되지.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운동 에너지가 2배 되려면 속력은요 몇 배가 돼야 됩니까? 루트 2배가 돼야 돼. 루트를 모르니까 뭐 이게 중요하진 않아. 루트 배웠냐 혹시 수학 시간에? 배웠냐? 그럼 루트 2배. 루트 2를 제곱해야 2잖아. 수학 잘하지? 비웃었죠 지금. 자, 그러니까 속력은 4배가 된다. 얘들아, 속력이 4배 되면 운동이 몇 배 돼야 돼? 16배가 돼야 돼. 맞지? 틀렸습니다. 같은 실험을 더 높은 층에 위치한 실험실에서 하면, 얘들아, 더 높은 층 위에 적어. 높이가 높아진다 이 말이지. 그럼 뭐가 커져? 최초 위치 에너지 커지지. 그러면 낙하거리도 더 높아지는 거 아니야? 그럼 뭐도 커져야 돼? 다 커지겠지. 근데
A점에서 세구술에 뭐가 커지냐 묻고 있는 거고 지금. 속력이 커진다고 돼 있지. 근데 얘들아 더 높은 층에서 실험을 한다고 해서 O점과 A점 사이의 거리가 바뀌나 안 바뀌나? 그림 봐봐. 아, 그림 여기 없구나. 아, 그림 책에 있지? 책에 보면 어차피 O점과 A점 사이 이 거리는 똑같은 거 아이가? 얘를 가지고 10층 가서 실험하나 1층 가서 실험하나 O점과 A점 사이 거리는 똑같지? 그러니까 속력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야지. 무슨 말 이해됩니까? 이제 O점과 A점 사이 거리를 멀게 해야 더 빨라지겠죠. 됐나요? 자, 117쪽 갑시다. 아니네. 남았네. 아직 2번, 3번. 2번 보자. 지금 쌤이 설명했는 이 내용이 시험에 나오는 거야, 결국. 자, 이 실험 이거지. 추가 떨어지지. 뭐가 감소하니? 위치 에너지 감소하지. 여기 속력 왜 측정하겠니? 운동 에너지가 얼마인지 보려고. 요게 뭐가 되는 거니? 낙하거리제. 요 거리만큼 위치 에너지 감소했지? 그만큼 운동 에너지가 생겨나겠지. 질량이 2kg인 추가 50cm 높은 만큼 낙하한데 9.8 곱하기 2kg 곱하기 낙하거리 0.5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중력이 추의 한 1이 98줄. 9.8줄. 감소한 위치 에너지도 9.8줄. 증가한 운동 에너지도 9.8줄. 그러면 답 뭐야? 9.8줄. 3번 낙하하는 높이를 4배 위에 적어. 위치 에너지 4배. 낙하하는 높이를 4배로 했다는 건 H가 4배니까 결국 이거잖아. 감소한 위치 에너지도 몇 배가 돼야 돼요? 4배. 맞지? 그 말은 뭐야? 증가한 뭐도 운동 에너지도 몇 배가 돼야 되는 거야? 4배. 얘들아 운동 에너지 4배가 되려면 질량이 4배가 되든지 아니면 질량이 변하지 않지. 야, 이거 무슨 추가 낙하하면서 다이어트 하는 건 아니잖아. 질량 안 변하잖아.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잖아. 속도가 몇 배 돼야지 운동이 4배가 되지? 그렇지. 왜? 제곱에 비례하니까. 이해합니까?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뭘 물었어? 속도를 묻지 않았냐? 그러니까 몇 배라고 답을 해야 맞는 거야? 2배라고 해야지 맞지. 왜? 속도가 2배 돼야 운동 에너지가 몇 배 되니까? 4배 되니까. 되겠습니까? 제공되나? 오케이. 자, 그 다음 실험 읽어봐. 그 117쪽 실험 읽어봐. 이 실험의 요지는 그거지. 봐봐. 수레가 뭘 밀고 가니? 나무 토막을 밀고 가지. 그러면 수레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지. 나무 토막을 밀고 가서 수레가 정지했어. 그러면 나무 토막 밀고 간 후에 수레는 운동 에너지가 뭐가 된 거야? 0이 된 거야. 그러면 쥐가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를 고스란히 뭐 한 겁니까? 나무 토막에 일을 한 겁니다. 자, 보세요. 나무 토막의 한 일량을 구하는 방법은 이거지. 아까 얘기했었지. 나무 토막과 지면의 마찰력 곱하기 나무 토막이 이동한 뭐가 된다고? 거리가 나무 토막이 해준 일의 양이야. 근데 얘는 변하는 값이 이제 일정하지. 그래서 결국 나무 토막에 해준 일의 양은 뭐에 비례하는 거야? 나무 토막이 이동한 거리에 비례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수레가 운동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 나무 토막을 많이 밀고 가겠다. 수레의 운동 에너지가 조금이었다. 그러면 나무 토막을 조금만 밀고 가겠다.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인 거야. 근데 결국 뭘 보겠다는 거야? 질량을 바꿔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질량 같을 때는 속력을 바꿔서 보겠다는 얘기야. 자, 그림 봐. 질량비가 몇 대 몇 대 몇이냐? 1대 2대 3이냐? 그럼 운동 에너지 몇 대 몇 대 몇일까? 1대 2대 3이겠지. 그럼 나무 토막 이동한 거리도 1대 2대 3. 이게 쉽잖아. 근데 이거 봐. 그래서 뭐라고 이제 결과 좀 볼 거고. 두 번째 그림 봐봐. 여기 나오네. 이거부터 보자. 결과해서. 쌤 방금 얘기했지? 수레의 질량이 1대 2대 3이니까 수레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 B도 1대 2대 3이지. 그럼 나무 토막에 해준 일의 양도 1대 2대 3이지. 이동한 거리도 1대 2대 3. 딱 우리 예측가 맞잖아. 근데 이번에는 자, 수레의 속력을 다르게 하고 있지. 맞아? 봐봐. 속력이 이게 지금 속력의 제곱이다 얘들아. 잘 봐. 속력의 제곱이 1대 4대 9야. 그럼 우리 이거 구하자. 속력의 B는 몇 대 몇 대 몇이냐? 1대 2대 3이 돼야지 속력의 제곱이 1대 4대 9가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가는 거야. 봐. 속력을 2배 했더니 운동 에너지는 4배가 되겠지. 그래서 이동한 거리가 4배 된다. 이게 핵심이야. 이거하고 이거 비교해볼까? 속력이 몇 배가 됐어? 3배. 운동 에너지 몇 배가 돼야 돼? 9배. 그럼 나무 토막에 해준 일의 양도 9배. 그러니까 나무 토막에 이동한 거리도 9배 된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뭐야? 속력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비례한다?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되겠습니까? 바로 탐구 밑에 1번, 2번 문제 풀어보세요. 두 문제. 자, 1번 같이 한번 볼까? 나무 토막이 밀려난 거리는 나무 토막에 해준 일의 양에 비례하는 거 맞지? 그 나무 토막에 해준 일의 양은 결국 뭐에 비례하니? 수레의 운동 에너지에 비례하니까 맞는 말. 실험 1에서 실험 1은 이제 뭘 달리하면서 실험했니? 질량을 달리하면서 실험했지. 자, 수레의 운동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한다는 거 확인했지. 실험 2에서는 뭘 달리했어? 속력을 달리했지. 근데 우리가 뭘 확인했니? 속력이 아니라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 틀렸잖아. 제곱이라는 말 있나 없나 여기? 없잖아. 요게 붙어야 맞는 말이 되잖아. 틀렸습니다. 수레가 가진 운동 에너지는 나무 토막을 미는 1로 전환된다. 맞는 말이잖아. 그래서 수레가 가진 운동 에너지 이퀄 나무 토막이 해준 일의 양. 이렇게 문제 해결하는 거잖아. 탐구 2 볼까요? 자, 질량이 다른 수레 A와 B가 있대요. 나무 토막에 밀려난 거리를 측정한다. A와 B 중 나무 토막을 더 멀리까지 밀어내는 수레를 고르고 그랬죠. 그죠? 야, 근데 문제에 질량이 혹시 주어졌냐? 여기 추가 올려져 있네. 그러면 자, 질량은 누가 더 크니? A보다 B가 더 크지? 수레가 추가 올려져 있으니까. 야,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이 뭐였지?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V 제곱이니까 질량에 비례하지? 그러면 나무 토막을 더 멀리까지 밀어낸다는 건 나무 토막의 일을 더 많이 한다. 말 바꾸면 운동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누굽니까? B. 까닭을 서술해라. 질량이 뭐해서? 커서 뭘가 크니까? 운동 에너지가 크기 때문이라고 답하시면 되죠. 자, 숙제는요. 교재 125쪽까지 됐죠? 하고 뒤에 그 뭔지 알지? 부록도 배운 데까지 풀어와야 되겠지? 뭔지 알지? 계산형 암기, 쪽지 시험, 중단원 평가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까지 합시다.